너는 스스로 시작하든지 누군가에 의해 시작당해야 한다. 스스로 시작해서 너의 것을 만들든지 시작당해서 남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너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생각인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 김종원 지음. 완벽한 변화를 위한 5가지 시작의 기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가짜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다. 투자를 받아 시작한 식당을 몇 번이나 말아먹은 경험이 전부인 사람이 장사의 신 타이틀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자비로 책을 몇 권 내고 팔리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타이틀을 걸고 당신을 가장 빠르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 줍니다 라는 책 쓰기 수업을 하고 제대로 뭐 하나 기획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기획 천재의 타이틀로 기획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또라이로 통하는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직장 관계 전문가로 관계의 수업을 하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 다양한 사람이 서로를 속이며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분투한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삶의 변화를 꿈꾸며 그들에게 찾아가 각종 수업을 듣고 맹신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변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는다고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나는 자기 삶을 바꾸려는 자들이 절실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고 엉망진창이 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가며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거지 같은 내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제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당신에게 여전히 변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내가 전하는 시작을 위한 5가지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 글을 읽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이대로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그게 아니라면 활기가 넘치는 정신으로 읽어보자. 1.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과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인생을 살며 중간중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시작부터 완벽한 모습을 자신에게 요구하면 스스로 피곤해진다. 완벽한 결과를 설계하는 것은 좋지만 시작할 때는 모든 실수를 받아들이며 인정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좋다. 중요한 건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완벽에 대한 충동은 때로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배우려고 하지만 반대로 완벽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실수한 흔적을 없던 일처럼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들켜서 그간 힘들게 쌓았던 명성과 부를 한순간에 잃기도 한다. 변화는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2. 시작한 이유를 한 줄로 압축하라. 의지를 강하게 다졌음에도 시작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을 배우든 단순한 암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응용까지 할 줄 알아야 한다. 실천할 수 없는 지식은 그저 팔리지 않는 값비싼 장식일 뿐이다. 변화와 실천을 강조하며 매일 새롭게 자신을 바꾸며 살았던 무술의 대가 이소룡은 나는 10,000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 라고 말했다. 시작과 실천의 힘을 중시한 그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가 한 가지 발차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10,000번의 연습을 시작하려면 그것을 하는 이유와 가치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모호한 부분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스스로 시작한 변화에 모호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주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멋진 시작을 하고 싶다면 나는 왜 변화를 결심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줄이 선명해질 때까지 이유를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3.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을 막지 않게 하라. 복수를 결심한 사람이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자주 봤지만 복수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뭘까? 누군가를 강렬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기 때문이다. 복수라는 감정에는 시작을 끝까지 유지할 힘이 없다. 한 사람이 보낸 시간은 그 사람 인생에 고스란히 쌓여 지적인 무기가 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시간은 쌓이지 않고 사라진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시작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타인에 대한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누구나 작은 죄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결한 삶을 살긴 쉽지 않지만 최소한 타인을 향한 미움은 거둘 수 있다. 그것은 큰 힘이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는 말을 잊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타인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못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이 던진 것보다 크고 단단한 형태의 못된 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타인을 미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당신의 시작을 축복할 수 있게 하라. 4. 예의와 노력을 최고 가치로 삼자. 예의와 노력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진부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단어의 가치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타인의 고개를 숙이게 하긴 힘들지만 나의 고개는 언제든지 숙일 수 있다. 바로 예의가 가진 힘이다. 그것은 언제든 스스로 자신을 움직여 깊고 넓은 마음을 상대에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운을 끌어들이는 것은 힘들지만 언제든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운을 주지 않아도 모든 일상의 노력으로 쟁취해내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더욱 예의와 노력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 당신을 구분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니까. 5. 자신이 설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마라.
기품이 넘치는 예의와 뜨거운 노력으로 무언가를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당신을 비난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그걸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끝없이 당신을 흔드는 세상과 누군가의 모함을 견디기 힘든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는 차마 닦을 수 없는 억울한 눈물도 흐를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기 철학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사세쿤이라고 부른다. 자신을 대표할 하나의 문장을 정해서 매일 그것을 낭송하며 가치를 지키자. 내 사세군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글을 쓰자이다. 그런 사세군을 갖고 있어서 돈과 명예가 주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온갖 근거 없는 악플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내게 근거 없는 비난을 던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괴테가 알려준 가르침을 들려준다. 너희들이 비난의 화살을 쏜 자리에는 이제 내가 없어. 거긴 이미 내가 과거에 지나간 자리니까. 변화를 시작한 자는 비난이라는 화살에 맞지 않는다. 그는 늘 움직이며 성장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매우 놀라운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영상 속에 나온 노인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70대 여성이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그녀에게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려주자 놀랍게도 발레를 하듯 손을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조의 호소를 듣고 발레 몸짓을 하고 있는 그녀의 눈과 표정에서 나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제 몹쓸 병에 걸려 모든 것을 다 잊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 발레리나로 활동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추억만 해도 마음이 들뜨는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나는 모든 이의 시작이 그랬으면 좋겠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론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며 사는 것도 꽤 근사한 일이다. 다만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젊은 나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온전한 나로 존재하면 된다. 아무것도 내게 묻지 말고 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라. 식지 않은 열정을 이용하고 깨달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마라. 모두가 평등한 건 아니지만 그 저울이 공평해질 때가 있나니 네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 너는 스스로 시작하든지 누군가에 의해 시작당해야 한다. 스스로 시작해서 너의 것을 만들든지 시작당해서 남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너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생각인가? 시간을 성장에 연결하는 7가지 태도.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정한 변화에 언제나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일상을 순식간에 바꾸는 이 방법에 있다. 이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놀라운 결과에 비해서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만족을 느끼는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몸무게를 30kg 이상 감량한 후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한 줄에 있다. 나는 배가 조금 고플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나는 내 의식에 이 한 줄을 입력했고 덕분에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약간 배가 고플 때 가장 큰 만족을 느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며
그 일상의 과정에 과도한 식욕과 무절제한 행위가 침범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한 줄의 생각과 과식과 군것질을 막아줬고 나는 저절로 꾸준함의 가치와 몰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실천으로 깨달은 가치가 몸에 스며서 나만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만족을 느끼는 기준을 배가 조금 고픈 상태가 아닌 포만감으로 바꿔버리면 순식간에 일상을 지지하는 철학이 뒤바뀐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참을 필요가 없고 배가 부른 상태에 익숙해지면서 무언가를 제어하고 견디는 내면의 강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보낸 세월의 경험으로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보내는 시간에 가치를 더하고 싶다면 어디에 만족할 것인지 기준을 제대로 정하라. 중요한 것은 만족을 느끼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내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를 결심하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조각과 건축, 음악과 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해낸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려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그가 자신의 경쟁력으로 보려는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자신이 되라는 의미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만큼 무언가를 본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투자해 무언가를 봐도 사람에 따라 성장과 변화의 속도는 제각각이다. 언제나 앞서는 이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 그들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메시지만 간추려 7가지 태도로 구성했으니 읽고 적절하게 삶에 연결해 보라. 1. SNS를 운영하라. 운영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주도한다는 의미다. 단순하게 누군가의 글을 공유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소중한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글로 표현하라. 스스로 자신의 글이 수준 낮다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라. 진심을 담았다면 이미 수준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니까. 진실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라. 그게 바로 매일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담은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에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SNS를 운영하라. 2. 조직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주 듣거나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단어와 표현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갈 곳이 없어서 머무는 일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갈 곳이 많지만 머물러 가치를 더하는 일상의 예술가가 되자. 같은 조직에서 같은 일을 해도 눈빛이 다른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닌 모든 일에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변방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 중심에 그대 자신을 두라. 그래야 그 시간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 3. 당신의 삶을 매년 책으로 내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년 3권의 책을 냈다.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일하며 양이 줄어서 매년 1권의 책을 내고 있다. 바쁜 일상이 책을 쓰며 사는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낸 시간을 세상에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단순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내 경력과 생각을 적는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쉽다. 책을 더 쉽고 깊이 있게 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글이 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쓰고 싶은 삶을 먼저 살면 된다. 그렇게 삶이 저절로 책이 되게 하라. 책으로 당신이 공들여 만든 삶을 세상에 알려라. 4. 순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게 하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혼돈하면 시간의 흐름이 망가진다는 사실이다. 초보자의 실수는 언제나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좋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파묻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일의 순서를 생각하라. 순서가 바뀌면 시간만 버린다. 5. 가치를 먼저 발견하라. 가끔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모아 수업을 할 때가 있다. 그럼 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 공간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내가 가장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다. 교실을 봐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더 배우려고 분투하고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뜨겁게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지성과 실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평생 추구하며 살고 싶다면 먼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우선이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테니까. 6. 당신의 일을 한 줄로 설명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나 그 질문에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한다. 그 마음이 나를 지치지 않고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업의 종류가 아닌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이 보낸 시간을 증명한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며 동시에 애정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명료하게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석처럼 값지게 쓸 수 있다. 그런 나날을 원한다면 자신의 일을 짧게 한 줄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라. 7. 남는 시간을 모두 자신을 위해 써라. 비행기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아이의 산소 마스크를 챙기는 일? 아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이를 챙기는 건 그 다음이다.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도 제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남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돕거나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휴식과 안정을 위해 모두 써라. 그래야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분명한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 자영업자는 그건 하루 일과가 분명히 정해진 직장인이나 가능하죠 라고 말하고, 직장인들은 그건 하루 일과가 자유로운 자영업자나 가능하죠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언제나 그렇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을 모아도 일상이라는 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적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어떤 위대한 신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다. 시간은 당신이 사는 세상을 바꾸거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말할 하루를 보내라. 살아가는 나날이 곧 성장의 나날이 되게 하자.